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광문고 2023학년 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메인 문항 통해서 실력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틀린 친구도 좀 있을까봐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9번에서는 자,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둬야 될 거. 첫 번째,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알맹이가 다 음수이어야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때 그러하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론 등호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얘가 0이 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뭘 해도 0이니까 등호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으면 얘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면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라는 걸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 요것 또한 요거는 0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돼버리게 되면 얘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내가 동영상 개념 강의로 찍으라고도 했죠. 독이가 졸려서 일어난 거야?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독이 안 보이면 일로 가도 돼요? 알겠죠? 내가 이게 등 가리니까. 자, 이걸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자, 이거 공식 쓸 필요가 없어요. 루트 4의 i 곱하기 루트 16 요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3i로 뺄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가 되냐면 루트 12의 i로 이렇게 뺄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 루트 5i, 여기는 루트 20, 여기는 뭐가 되겠죠? 루트 8i, 루트 2i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의 루트 27i 이렇게 놓고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은 알아둬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숫자로 나오게 되면 굳이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가 있으면 i로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루트 4는 2고요. 루트 16은 4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i니까 얘는 8i가 이렇게 되겠고요.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루트 36은 6이거든, 6.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주면 되겠고. 따라왔노? 자, 그 다음에 자, 루트 20은요. 2 루트 5거든요, 형님들. 따라서 루트가 약분이 돼요. 찍, 찍. 그럼 얘는 i분의 2가 됩니다. 아, 쌤, 얘는 i분의 2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 i도 약분. 찍, 찍. 루트 8은요, 2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도 약분. 찍, 찍. 그래서 2입니다. 플러스 2. 이렇게. 따라하니? 그 다음에 루트 27은요, 3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도 약분. 찍, 찍. 그럼 마이너스 3i 이렇게 됩니다. 뷰티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계산은 나중에 고2 가가지고 수원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 반드시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시면 8입니다. 8. 따라왔니?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걸 하시게 되면 5i에요. 5i. 아, 이제 쌤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얘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갑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위아래에다 똑같이 i를 곱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형님들? 그래서 마이너스 2i. 아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8 플러스 3i.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더라도 지금 나처럼 음수가 나오면은 i로 끄집어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친구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애쉬 이거 겁나 많이 틀렸어. 아, 너무 슬퍼 이거. 자, 이거 보자. 자,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레슨이 좀 있어요. 자, 이 레슨을 꼭 얻어가셔야 됩니다. 맞았지만 쳐다보세요. 왜냐면은 이거 등신같이 이거 한 친구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EFGH 넓이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따라왔니? 그럼 여기의 길이는 10 빼기 x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근데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직사각형 요 네 친구들이 분명히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x. 여기가 일단 얘들아.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x 곱하기 10 빼기 x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이거랑 같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넓이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지금 덩어리가 같아요. 그 말은 루트를 꺾여서 나오니까 넓이 s는 x로 표현되는 함수가 될 텐데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요거를 두 번 곱하니까 루트가 꺾여져요. 즉 x의 10 빼기 x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아, 병신. 이거 제곱인데 fucking shit. 아, 미안해. 피타고라스 내가 뭐하고 있니? 씨발. 미안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뭡니까? 여기가 요거의 제곱다 요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미안해요. x제곱 더하기 10 빼기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니? 그걸 루트를 꺾여주니까 제곱을 하시면 x제곱 더하기 10 빼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x 제곱 빼기 20x 플러스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x로 표현된 요 넓이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니까 얘가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근본 없는 새끼는 이랬다고. 아, 쌤, 씨발, 나 이거 존나 잘해. 그래서 나는 이 해가지고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00의 최소값을 구하는 새끼들은 대가리 총 맞아야 돼.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얘의 최소값이 만약에 100이 나오게 되면요, 얘는 2를 나눴으니까 최소값이 50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를 나누는 건 말이 안 돼요. 함수는 절대 나누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질 않고 오로지 방정식. 얘가 만약에 는 0이야. 그럼 이러면 나눠도 돼요. 얘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커. 부등식, 나눠도 돼요. 근데 부등식과 방정식이 아닌 함수는요, 이거 나누면은 정말 근본 없는 풀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얘를 원해요.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여기 꼭지점의 높이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2를 나눈 친구들 분명히 이런 심보였을 거예요. 아, 이거 완전 제곱식하면 힘드니까 2를 나눠야지 이 지랄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고차함에서 2가 살아있는 형태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면은 완전 제곱식 말고 두근의 합의 반띵으로 갈게요. 자,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절반하면 축이거든, 형님들. 그래서 5가 돼요. 5. 아, 그래서 쌤, 여기가 x는 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는 5를 집어넣었을 때의 높이를 원하는 거잖아. 5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형님들, 그럼 뭐냐면 25 곱하기 2는 50.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100. 이렇게 되면서 얘가 죽어요. 이렇게. 답은 그래서 50. 몇 번?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또 레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게 되면 한 문자로 반드시 통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독일을 잠깐 얘기도 들자면 독일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쌤, 저는요 이거를 y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물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쌤, x 더하기 y는 10이 됩니다 라는 거랑요. 그 다음에 요거 여름 피타고라스 만약 이렇게 쓰시게 되면 독일처럼 풀게 되면요, 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면서 요거를 루트를 꺾여지는 형태로 제곱을 하시게 되니까 넓이 s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독일처럼 풀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쌤, 내가 요걸 갖고 있고 요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미지수가 두 개가 되면은 최대치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독일처럼 푼다라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y를 x로 바꾸거나 x를 y로 반드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레슨이 뭐냐면 최대최소 문제를 풀게 되면요, 미지수를 두 개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 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18번 문제, 10킬러 문제 풀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독일처럼 풀고 싶으면 y 이코르 10 빼기 x라고 놓고 요걸 여러분들이 y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똑같은 2차 함수 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이따가 풀 여러분들 18번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독일이 됐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으니까 한 문자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잡았죠? x 잡고 10 빼기 x.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가 됐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굿. 자,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별표 5천만 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한 개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x값에 관계없이 해가지고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가 됐든 그 문자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라면 얘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 문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묶을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얘를 묶게 되면요 a 곱하기 별딱지 플러스 달 형태는 0이다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a 값이 지랄을 하더라도 무조건 0이 되려면 별도 0이 되고 달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0, 0이 되면 a가 100이든 조든 만이든 얘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해서 묶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고2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관계없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에 대해서 반드시 묶어야지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묶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로 묶어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이거 a로 묶어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요거는 a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a를 묶어볼게요. a로 묶으시면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x 빼기 2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러면 a가 얘가 지랄 발광을 떨어도 얘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어줘야지만 a가 발광을 떨어도 얘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x는 2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2를 얘가 x가 2인데 얘가 같은 x잖아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9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9 더하기 a 곱하기 0 형태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얘가 성립하려면 y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9가 돼야 돼요. 왜? 봐봐. a가 100이든 조든 상관없이 여기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y가 9일 수밖에 없어요. 아, 무슨 소리야. a가 관계 상상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되려면은 x는 2를 반드시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y는 9를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반드시 x가 2이고 y가 9일 때의 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몇 콤마면 2,9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런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얘 뭔지 모르겠어 아래를 볼록할 새끼인데 얘는 무조건 어딜 지나냐면 2,9를 a에 상관없이 항상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1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항상 2,9를 지날 수밖에 없다. 그 점이 얘가 2가 되고 9가 되면서 곱하시면 18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탁구한 친구들은 많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문자에 대해서 항상 관계없다라는 거는 걔를 묶었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되면은 얘를 묶으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인 알맹이가 0이 되어줘야지만 A가 발광을 떨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거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감각으로 푼 게 아니고 얘들 감각으로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A 값에 상관없이 Y 값이 9가 되기만 한다라면은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개념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요거까지. 그래서 얘가 2,9라는 점을 항상 지나기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분명히 2차함수는 달라지겠지만 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뭘 그리더라도 항상 여기 2,9는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그 물리적인 의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됐냐? 요거 많이 중요해요. 요거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 느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A 값에 상관없이 그래프가 분명히 변할 텐데 뭔지를 했든 간에 얘는 항상 여기 별 콤마인 2,9로 지날 수밖에 없다. 요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기 사점에 존나 많이 나와야겠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자, 1분 정도 뒤에 그다음에 16번 다지 말고 조금 있다가 잠깐만. 18번 안 넣었나? 18번을 내가 왜 안 넣었지? fucking shit. 18번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정리하고 계세요. 나 18번 좀 넣을게요. 정리하고 있어봐.
독이 졸려서 일어난 거야? 그러면 안 보이면 일로 와. 옮기면 되지 뭐. 그냥 종이만 들고 와. 그럼 되지 뭐. 뭐 나랑 힘들게 그러고 있어. 그래, 그럼 그것도 괜찮고 아예 서서 하는 것도 괜찮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졸라 고민 많이 했을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약간 학군지같이 좀 공부 잘하는 학교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물론 수능에서도 이런 스타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이런 걸.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요것만이라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오늘은 나는 참 만족할 것 같아요. 자, 1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 2부터 3 사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얘의 최소값이 7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원하냐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원합니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얘는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거 바로 느낌이 오셔야 되고, 오늘 꼭지점이 얘를 0으로 만드는 a, b가 꼭지점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쌤, 요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fx인데 얘의 축이 x는 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꼭지점은 또 b라는 걸 알고 있거든. 즉 여기가 a, b라는 거를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포인트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a가 꼭지점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즉 2와 3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 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돼서 여기만 내가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A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와 3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A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 최소값은요 제일 낮은 요 놈의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뭔 소리야? 첫 번째, 만약에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즉 3이 A보다 왼쪽에 있으면 3이 A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3을 x값으로 집어넣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f3 값이, 그니까 쌤, f3 값이 최소값인 7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2와 3이 만약에 A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 제일 큰 3의 값은요 A보다 왼쪽에 있게 돼요. 즉 3이라는 친구가 A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 3을 집어넣어서 높이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F3이 반드시 7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 집중해야 돼. 자, 두 번째, 쌤, 만약에요 A가 3부터,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이렇게 2와 3 사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좀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야? A가 2와 3 사이니까 2와 3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는 언제가 되는 거냐면 꼭지점일 때. 왜냐면 핑크색은 여길 다루는 거거든. 얘의 꼭지점이 될 때가 제일 높이가 낮은 7이 돼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쌤, FA가 제일 낮은 값인데 걔가 뭐가 돼야 돼? 7이 되어줘야 돼요.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흰색으로 할까요? 세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2와 3이 A보다 오른쪽인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왔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하는 건데 제일 낮은 데는 여기의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2 값이, 얘는요 F2 값이 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언제입니까? 2와 3 중에서 제일 작은 2가 A보다 오른쪽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A보다 2가 더 클 때, 요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풀어주시게 되면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부터 한번 볼게요. 쌤, 그러면요, 요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F3은요,
3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b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잘 봐봐!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같다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b 이코르, 잘 들어, b 이코르 얘를 이항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를 넘기시게 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됐니? 요거를 요쪽으로 이항했다라고 보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b가 이 값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b의 최대최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 a 더하기 b의 최대최소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를 더해주면은 a 더하기 b 값이 나오게 되겠죠. 즉 a 더하기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7a 빼기 2. 아, 나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도기 말대로 보시면 얘는 a와 b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b는 하고 표현하게 되면은 b를 a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더라도 a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요 놈의 즉 위로 볼록한 a에 대한 2차 함수에 요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그거의 최대값이 얘의 최대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 요거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것도 봐볼까요? a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a를 집어넣으면 b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b가 나와요. a를 집어넣으면. 따라왔니?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쌤 b가 7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b가 아니고 a 더하기 b의 값이잖아요. 여기다가 a를 양변에다 더해봐요. 그럼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는 7 더하기 a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나는 요 박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a가요 2부터 3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놈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a 값이 최대한 커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게 3이거든. 그래서 아까 도라지가 나온 7 더하기 3이 10이 되는 건데 걔가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새끼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가 3개인데 도라지가 풀었던 10이라는 놈의 정체는 두 번째 케이스의 최대값이에요. 즉 만약에 1번과 3번 중에서 최대값이 10보다 큰 새끼가 나오게 되면은 답이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도라지가 구한 게 매력적 오답이 요 놈이에요.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구한 거예요. 그럼 요것도 가보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가봅니다.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옵니다. 2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시작. 2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b가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것도 b는 하고 정리하시면 b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4를 여기로 넘기시면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됐냐? 나는 a 플러스 b의 값을 원해요. 양변에다 a를 더할게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3이 되고 나는 요 놈의 최대값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얘의 최대값과 얘의 최대값 중에 누가 더 큰가를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번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3번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죠. 집중해서 봐. 위로 볼록해요. 이렇게. 따라하니?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근의 합의 반띵 가시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합은 5입니다. 5를 절반을 하게 되면 a가 2분의 5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때 최대값을 가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가 2보다 작죠? 그 말은 뭐냐면 2가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에 2가 있을 거라고. 2분의 5가 2.5거든. 2는 여기다 왼쪽에 있어 얘들아. 이렇게. 따라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축에 대한 2보다 작은 거니까 나는 여기를 원해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 핑크색 그래프의 최대값은 A가 2일 때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으면은 케이스 3번의 최대값이 나와요. 자,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플러스 3이 되면서 13 빼기 4 즉 9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10보다 작네요. 얘는 글렀어. 얘 안 돼. 자, 여기 초록색 봅시다. 자, 초록색 보시면 얘의 그래프도 위로 이렇게 볼록한데 자, 얘는 축이 얼마니 묻는다라면 두근의 합의 반띵, 두근의 합이 7입니다.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7인데 결과는 2분의 7이에요.
2분의 7은 우리가 3.5라고 읽습니다. 자, 근데 잘 봐봐. A가요. 3보다 크대요. 맞죠? 3보다 커요. 3.5가 여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3은요, 어딘가 여기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보다 큰 것만 내가 다루기 때문에 3보다 큰 거는 여기 핑크색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됐니? 그러면 핑크색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을 때가 언제니? 라고 묻는다라면 여기가 제일 높아요. 한마디로 A가 2분의 7일 때가 제일 높기 때문에 2분의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2분의 7 집어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49. 여기다가 2분의 7 집어넣으면은 2분의 49 빼기 2.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계산하시면 4분의 49에서 2를 빼니까 4분의 8을 빼주면 돼서 4분의 41. 자, 4분의 41은요, 10보다 살짝 미세하게 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41.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씨발, 나 이런 거 못 풀겠는데. 맞아요. 못 푸는 게 정상이죠. 이런 거 풀 수 있으면 니들이 여기 안 왔지. 근데 앞으로 여러분 진짜 원하는 상위권 인서울대학 가려면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걸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왜 나눴습니까? 내가 니들 이거 푸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요. A의 위치가 꼭지점이란 건 알겠는데 도대체 2, 3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눈 거야. 수학은 모르면 나누는 거예요. 여기일 수도 있고 가운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흰색처럼 아예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록색 케이스 같은 경우는 A라는 축이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조건을 먼저 따져줘야 되는 거고, 핑크색은요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A일 때가 제일 작잖아요. 그 말은 A는 2보다는 오른쪽, 3보다는 왼쪽이니까 사이 값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흰색 같은 경우는 2와 3이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축이 되는 A가 2보다도 왼쪽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가 A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아까 도기가 얘기했던 대로 한 문자로 통일해서만 정리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높은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런 거를 풀어야지 니들이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을. 자, 지금 요 문제는요, 고2, 고3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케이스를 나누는 거. 수학은 모르면 케이스를 나눠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요거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 21번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숫자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해설지도 뽑아 드릴 테니까요. 정리하고 있으시면 나머지는 해설지 보시면서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